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예전에 이제 방학 안 끝나요? 아, 진짜로? 들어가야 돼요? 방학이 좋아요? 학교 있는 게 좋아요? 아, 방학 좋아요? 그래. 학교에 뭐 누가 괴롭히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 엄마랑 친하구나. 아빠는요? 아빠도 좋아하고요. 형제 있어요, 형제? 아, 동생하고 친해요? 오, 다 좋네. 알겠습니다. 아, 나는 엄마하고 안 친했어가지고요. 아, 진짜 집에 있으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한번. 오, 들어왔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종우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잘 들려요? 으쌰,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잘 들려요, 정우야. 대답이 없지? 좋아. 자, 오, 좋았어. 봅시다. 이 30번 문제는 그 서울대 기출입니다. 2000년 초반에 나왔던 건데, 그게 원래는 그 새끼 문제가 5개짜리거든요. 되게 긴 건데 그 중에 일부만 내가 발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문제 일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서울대 문제에 나왔던 걸 한번 살펴볼 건데, 우선 첫 번째 1번 문제는 특별히 어렵지 않은 그 샤를 법칙 관련인 겁니다. 샤를 법칙 아시죠? 자, 샤를 법칙은 그 뭐하고 뭐가 비례하는 거예요? 샤를 법칙은 뭐하고 뭐가 비례하는 거예요? 자, 이상기체 부피, 이상기체 상태 방식에서 PV는 nRT 이게 있었고요. 샤를 법칙은 누구하고 누가 일정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압력하고요. 압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몰수 요 부분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등압 등몰수 조건에서 기체의 부피하고 온도 이게 비례한다 라는 컨셉이 이게 바로 이제 샤를의 법칙이죠. 이것으로부터 바로 절대 온도라고 하는 개념도 나타나게 되는데, 부피가 기체의 부피가 가상적으로 0이 될 때의 부피 온도를 그 절대 온도라고 하면 되겠죠.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관점으로 뭐 풀어내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잘 보시면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도 변화율이 0.00375 도씨 0.00375 도씨 뭐 어디 있어? 이거 뭐라고 돼 있다? 숫자 생각이 안 나네. 자, 보면 그치 도씨가 아니고 온도 변화율이 뭐라고 돼 있냐면 37.5%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온도가 1도씨 증가할 때. 자, 저런 말이 있죠, 그렇죠? 저 말로부터 그 뭐냐면 절대 온도의 개념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얘를 온도 변화율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타로 잡는다면 샤를의 법칙 같은 경우 어떤 법칙을 어떤 생각을 쓸 수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쓸 수가 있죠. 자, 거기 그 기체의 부피를
V로 잡고 아니, 변화율을 알파라고 잡읍시다. 알파라고 잡고, 자, V0는 0도씨에서 부피입니다. 자, 그리고 더하기 V0 한 다음에 알파를 곱하고 다시 거기다가 시타를 곱할 건데, 여기에 있는 알파가 저 앞에서 언급한 온도 변화율이고요. 바로 시타가 이제 온도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샤를레 법칙 실험과 관련해서는 0도씨 부피에 대해서 온도에 따라 부피 변화율만큼 부피가 또 변하니까 그걸로 전체 부피를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절대 0도가 된다. 그러면 부피를 0으로 잡아주고 V0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알파 시타, 여기에 대해서 바로 요 시타를 구해주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시타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인데 이 알파라고 하는 게 1도 증가할 때마다 37.5% 변한다고 했죠. 그럼 37.5%면 얘를 이제 37.5% 어디 갔어? 100도씨 증가할 때 37.5%라고 했으니까 이 알파를 이제 어떻게 구해볼 수 있겠어요? 알파는 100도당 37.5도니까 1도당은 요게 해서 0.03775%가 되겠죠. 0.375% 퍼 도씨가 될 거 아니에요? 100도씨당 이만큼 변한 거니까. 그럼 퍼센트도 100으로 다시 나눠버리면 0.00375 퍼 도씨,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0.00375 도씨의 역수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를 간단하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67도씨 뭐 요 정도로 계산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그 0켈빈은 몇 도씨죠? 실제 0켈빈은 몇 도씨로 잡죠? 마이너스 273.15 켈빈, 15 도씨로 정하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 실험 오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 서울대 실제 그 채점 기준에서도 그냥 요렇게만 구해놔도 뭐 이렇게 충분히 점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숫자를 활용해서 개념을 향해서 이 숫자만 구해내면 뭐 득점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 실험 오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도만 답하셔도 다 득점을 했던 간단한 문제였어요. 알겠죠? 자, 근데 이게 실제로는, 실제라기보다는 이건 정의, 실제로는 0켈빈 근처에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나요? 실제로는 0켈빈 근처에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나요? 부피가 0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되죠? 바로 모든 물질은 액체나 고체로 상태 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상태로 상태가 변해서 기체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 물질 자체가 온도가 0이 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뭐 1번을 간단하게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의 관건은 거기 붙어 있는 2번입니다. 2번이 좀 희한하게 재밌거든요. 희한하게 재밌거든요. 자,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울대에서 이제 어떤 재밌는 문제가 나오는지 보도록 합시다. 2. 솔루션 1. 자, 혹시 여러분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25도씨에서 25도씨에서 수소 기체의 평균 속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찬 얼마일까요? 홍우 이거 완전 잘해, 완전 잘해. 홍우 적어보자. 25도씨에서 수소 기체의 평균 속력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기 있는 사람은 계산기 써도 되고요. 온라인에 쓰면 안 되지만. 자, 후딱 대답해서 나한테 얘기 좀 해줘봐요. 난 얼마쯤 나와요? 뭐 계산기 있으면 계산기 써도 되고요. 대충 계산해보세요. 대충. 예산 얼마예요? 진짜 이거 안 돼요. 이게 계산해봐야 되는데. 홍우 얼마예요?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다니까요. 난 얼마쯤 나와요? 얼마 나오냐면 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1승 미터 퍼 세컨드. 그래요? 엄청 대충 계산했어요? 엄청 대충 계산했는데 너무 다르게 나왔는데요? 빨리 해봐요. 저 얼마 나와 저거? 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빨리 해봐. 저기 휴대전화 계산기로 해봐. 빨리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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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봐. 예찬. 해봐야 된다니까 이거. 얼마쯤 나와? 50? 50이요? 50? 50 좋아. 홍 얼마 나와요? 예찬 얼마 나와? 60 나와. 60? 60? 60. 50, 60. 그럼 거의 비슷했고. 홍 얼마 나와?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응? 어떻게 계산이 아니고 잘 해야지. 이거 이제 시험 나온다니까요. 나온다니까요. 70이요? 아니요. 이거 음. 아직 계산이 안 끝났어요. 그게 안 끝났어요? 이제 야, 왜 나인 열받았다. 계산기 꺼냈다잉. 나인 열받았다잉. 자, 예찬이 얼마 나왔다고요? 60. 예찬 60. 그다음 나인이. 저 종우도 해봐요. 종우도. 저 종우 말고 또 누구도 있나? 상혁도 해봐요. 이거 한번 해봐요. 야, 이 되게 애먹네 다들. 얼마나 뭐야? 우리 슬리피구는 70.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다고요? 그래요? 자, 얼마 나왔어요?
56, 56. 오, 예시는 비슷해. 자, 봅시다. 아, 이 사람들 진짜. 자, 이 평균 속력을 계산하라고 했죠? 평균 속력. 그래 사실은 평균 속력 중 뭐가 있냐면 average speed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기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 average speed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v 바 아이 깜짝이야 이렇게 되면서 수식이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8RT over 파이 m 루트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숫자 8은 8이고요. R은 무슨 상수? 기체 상수. T는 온도. 파이는 파이고 M은 분자량이에요. 분자량이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8KT over 파이 소문자 M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때 KB는 뭐죠? KB는 무슨 상수? 볼츠만 상수. M은 분자 한 개의 질량. 알겠죠? 그래서 분자 한 개의 질량을 알면 볼츠만 상수로 쓰면 되고 분자 1몰의 질량인 분자량을 알면 기체 상수를 쓰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결과는 같은데 이 평균 속력 개념 중에 그 화학에서 뭐 물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많이 등장하죠. 바로 두 번째가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라고 하는 것도 있죠. 기억나요? 그래서 그 유명한 무슨 스피드? RMS 스피드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배웠죠? 물리 시간에도 배우고 화학 시간에도 배웠죠? 안 배웠어요? RMS 안 배웠어요? 나 진짜 진짜 홍우야 대한민국 교과과정 중에 중학교 미들스쿨 다음에 하이스쿨을 있는데 알아요? 하이스쿨.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얘는 V R M S인데 얘는 이제 물리학적인 그 정의가 중요해요. 물리학적인 정의가. 그 물리학적인 정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V1 제곱 V2 제곱 Vn 제곱 나누기 n 루트 요렇게 정의된 속력이 바로 RMS 스피드예요. 자, 여기서 각각 V1, V2, Vn은 각 분자의 속력입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가 총 개수가 n개라고 할 때 그럼 기체 분자가 총 n개니까 몇 번 분자부터 몇 번 분자까지 있겠어요? 1번 분자부터 n번 분자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번 분자의 속력이 있을 거고 n번 분자의 속력이 있을 건데 그거를 각각 다시 뭐야? 빨갛게 쓴 게 뭐야? 나야. 빨간 게 뭐야? 빨간 게. 제곱을 각각을 해가지고는 더하기로 연결을 해.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걸 다시 개수로 나누는 거거든. 그러면 각각의 성분을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걸 그걸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 민의 의미가 바로 평균인 거예요. 스퀘어는 제곱이고요. 그래서
각 분자의 속력을 스퀘어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평균을 하고 그걸 다시 루트를 취하는 속력. 무슨 말 알겠죠? 홍우 알겠죠? 네, 이 개념을 우리가 RMS 스피드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각종 고전 역학을 이용하여 물리학자들이 최종적으로 구해놓은 수식이 그게 바로 3RT over M의 루트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 각종 고전 역학을 적용하는 건 사실 이건 화학이라기보다는 물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물리 시간에 이게 배웠어야 한다 이런 말이지. 나 이거 학교에서 배웠죠 이거? 배웠는데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죠 이거? 홍구 학교는 나갔어요? 학교는 나갔어요? 학교에서 배웠어야 해요. 알겠죠 이거? 진짜. 나도 다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뭐 이거까지 하기 좀 그렇고 해서 열심히 증명해서 이게 됐다. 알겠죠? 됐다. 그러면 에버리지 스피드라고 하는 거하고 RMS 스피드가 사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의외로 값이 상당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파이가 값이 3.14잖아요. 3.14니까 8을 3.14로 나눈 거나 숫자 3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루트를 취해버리면 그 편차가 더 작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에버리지 스피드고 이것도 일종의 에버리지 스피드인데 고등교과, 고등화학 2 과정에서는 에버리지 스피드가 안 나오고 고등화학 2 수능에서는 이 루트민 스퀘어 스피드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사실 요걸 구하려도 되는데 뭐 요거로 대충 구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입시에서는. 알겠죠? 이찬 알겠니? 근데 이걸로 계산해도 구체적인 값에 큰 차이는 없어요. 거의 비슷해. 뭐 끝자리 한5% 정도 변할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할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말이야. 됐죠? 그래서 여하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고전 역학적 증명 과정 이거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뭘 이용하라는 거야? 이 문제는 이식을 쓰건 여기 대입해가지고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놓고 구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 지울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구해볼게. 예찬아, 지울게요. 자, 지우자. 자, 이제 두 번째 2. 그래서 솔루션 1. 그래서 V RMS를 구해보자. 자, 어쨌건 좀 외웁시다. 이거 외웁시다. 알겠죠? 이거 외워야 돼요. 이찬아 외워야 돼. 알겠지? 좀 홍우 외웁시다. 알겠죠? 그래. 외우는 걸 암기라고 하는 건 알죠? 홍우야? 안녕하세요. 뭐래도 믿음지가 않지? 자, 어쨌건. 자, 그러면 저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라는 거야. 3RT 넣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3 곱하기. 자, 이 자리에 뭐 넣어야 돼요? 아래에다 뭐 넣어야 돼요? 8.3. 요 자리에다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수한 사람이 없었어요. 0.082를 넣는 순간 계산이 돼야 안 돼요. 계산이 다 틀리게 되죠. 0.08 있으면 안 되고요. 단위 문제상 요때는 8.31을 써야 됩니다. 자, 8.31을 썼을 때 단위가 뭐죠? 단위가 뭐냐면 줄, 켈빈 역수, 몰수 역수입니다. 그 다음 온도가 얼마죠? 온도가 지금 몇 도로 제한을 했어요? 25도라고 했죠. 25. 그럼 여기다가 이제 25 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쓰는 순간 또 바로 틀리죠. 그럼 저 온도를 뭐로 바꿔야 돼요? 홍우야. 바로 여기다가 273.15를 넣어서 이거를 켈빈으로 바꿔야 하죠.
맞나요? 맞죠, 맞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대문자 m이 아까 얘기했듯이 분자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소기체의 분자량을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럼 수소기체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나는 얼마예요? 여기 수소 H2에 이 자리에 뭐 넣으라고요? 대문자 m은 분자량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분자량 얼마냐고요? 오, 그래. 2, 그죠? 2. 그리고 분자량의 단위는? 그래서 그램 퍼 몰 단위를 다 쓰라고요. 그죠? 그런 상태로 루트 하면 다 틀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 틀려요. 지금 여러분들은 교수가 이거 물었을 때 지금 서울대 문제 이게 나왔는데 이거 다 틀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틀린다니까요. 어디가 틀렸어요? 줄이 킬로그램. 그렇지. 이거를 빼먹으면 그냥 나가리입니다. 알겠죠? 나가리입니다. 교수들이 왜 이런 너무 쉬워 보이는 이런 걸 하게 할까요?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알겠죠? 이런 걸 체크하려고 문제를 이런 걸 내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보면 이 문제 보면 뭐야? 뭐 그냥 성능만 구하면 돼? 뭐야? 별 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실제 프로그램은 다 틀려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3 곱하기 8.314. 자, 숫자만 뺄게요. 298.15 하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루트. 자, 숫자만 뺐고요. 그 다음 단위 체크해 볼게요. 단위. 자, 그래서 단위 날아가는 게 뭐가 있냐면 켈빈 날아가죠. 그 다음에 몰도 날아가죠. 그 뭐만 남냐면 줄하고 킬로그램만 남아요. 그죠? 남아요. 그래서 얘는 줄 퍼 킬로그램의 루트. 알겠죠? 여기까지가 정확한 계산이에요. 이때 이 앞자리 요 숫자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산기로 톡톡톡 계산하면 대략 값이 대빵 커요. 1000에서 2000 사이 나옵니다. 내 기억으로는 1800 몇십 뭐 이거 1800, 1900 이 정도 나오는데 아주 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나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요거 단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줄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나연아, 줄의 정의가 뭐예요? 바로 뉴턴 미터죠. 자, 이때 뉴턴의 단위는 뭡니까? 뉴턴의 정의는 뭡니까? 뉴턴의 정의는 예찬, 뉴턴의 정의가 뭐예요? 바로 1kg의 추에 1m/s 제곱의 가속도를 만들어주는 게 1뉴턴이죠. 그러면 여기서 킬로그램 약분이 되고요. 루트 빠져나오면 m/s가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수소기체의 25도씨에서 평균 속력은 1000에서 2000 m/s가 나와요.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무지막지 빠르죠. 알겠죠? 무지막지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수소기체는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구 대기 중에는 수소기체가 있어요, 없어요? 지구 대기 중에는 수소기체가 없죠. 왜요? 왜 없어요? 지구를 탈출해. 이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탈출 속도보다 빨라요. 지구 탈출 속도 있잖아요. 물리 시간에 배웠죠.
지구 탈출 속도에 비해서 수소기체의 속력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수소기체가 노출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된다? 우주로 다 날아가 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수소기체는 지구 대기 중에 많이 있다 거의 없다?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걸 보여주는 재밌는 계산이에요. 이때 여러분들 뭐 실수하면 안 된다고요? 요거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습니까? 아 진짜 이 사람들 진짜 자,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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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찬이 보는 거 맞죠? 홍우 보고 있는 거 맞죠? 홍우도 졸리죠? 아마 있잖아요. 우리 강의한 걸 리플레이를 하면요.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리플레이 했을 때, 이게 녹화된 거 볼 수 있잖아요. 볼 때 카운팅을 하면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 뭘까요, 나연아? 바로 홍우 졸리죠. 이 말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홍우야, 그죠? 자, 이제 봅시다. 여기 지울게요. 자, 지운다. 자, 그 다음. 자, 서울대 교수가 묻는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공기의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저건 진짜 교수가 물었던 겁니다. 얼마일까요? 지금 이 공간, 지금 여기. 그래서 공기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나이는 얼마일까요? 음속이랑 비슷해요. 정답. 바로 답은 음속입니다. 자, 실제로 저건 어디서 물었던 거냐면 그 서울대 화학과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교수가 물었던 겁니다. 그것도 면접에서요. 면접에서. 서울대 화학과 교수가 대학원생 뽑을 때 면접 장소에서 학생 얼굴 보고 학생 지금 여기 공기 속력이 어느 정도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그 말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보고 물었다는 얘기는 아 교수님 잠깐만요 하고 연습장을 꺼내가지고 거기에도 수식을 쓰고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 네 음속입니다 이렇게 답하라는 얘기겠어요? 그런 의도로 교수가 얘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얘는 뭐냐면 교수가 이 질문을 했을 경우 학생은 이 질문의 답을 직관적으로 30초 안에 알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0초 안에 직관적으로 알아내서 바로 답, 음속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대기 중 소리 전달 매질은 당연히 누굽니까? 대기 중 소리 전달 매질은 당연히 누굽니까? 당연히 누구예요? 바로 공기겠죠. 맞나요? 즉 우리 대기 중에서는 공기가 소리를 전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그 공기의 속력이 바로 소리의 속력이 되겠죠. 공기가 움직여서 소리를 전달하니까 공기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그게 바로 소리의 속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 음속을 우리가 대략 얼마라고 정해요? 물리에서 음속 배우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를 음속이라고 해요? 340 m/s 이걸 음속이라고 하잖아요. 즉 지금 이 공간에서 공기의 평균 속력이 340 m/s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공간에서의 공기 속력 340 m/s를 실제 계산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해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지금 그게 문제로 나온 거예요. 지금 대학원 입시에서는 면접으로 말로 물었고요. 서울대에서는 이걸 실제로 풀어보라고 문제로 낸 거라고요. 알겠죠?
저 340m/s를 계산으로 보여줄 수 있겠어요? 수식만 써보세요. 계산기 없으니까 계산 끝까지 완결 안 해도 되고요. 수식만 띡띡띡 써봐요. 시작. 수식으로 뽕뽕뽕 써볼 수 있냐고요. 오케이. 수식으로 써볼 수 있는. 오케이. 곤란한데요. 자, 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눈치를 챈 사람이 있네요.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쓰라고 하는 평균 속력은 진짜로 통계 연력학적인 에버리지 스피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 고등 교과 과정에서는 RMS 스피드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별대의 평균 속력은 그냥 RMS 스피드라고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관건이 뭐냐? 공기는 기체 혼합물이죠. 맞나요? 누구하고 누가 섞여 있는? 누구하고 누가 섞여 있는? 바로 질소하고 산소가 섞여 있는 기체 혼합물이죠. 그래서 이때 저기에 있는 분자량을 그 혼합물의 평균 분자량으로 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혼합물의 평균 분자량은 얼마겠어요? M 한 다음에 자, 여기에 질소 더하기 산소. 자, 각각의 분자량 드립니다. 자, 아시다시피 질소 분자량 얼마입니까? 질소 분자량 얼마예요? 예찬, 질소 분자량 얼마예요? 28이죠. 7. 자, 질소 원자량 얼마입니까? 14. 산소 원자량 얼마입니까? 16. 이게 7대 8이라는 뜻이고요. 질소가 기체 상태로는 뭐로 존재합니까? N2. 산소가 기체 상태로는 뭐로 존재합니까? O2로 존재하니까 분자량은 28, 분자량은 32가 되겠죠. 그 비율이 7대 8이라는 거지. 분자량이 7은 아니지.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홍 알겠죠? 알겠죠? 나연은 화났죠? 너 지금 나연이 지금 화난 표정인데? 자, 그래서 질소 분자량 28. 예찬아 다시. 자, 예찬아 산소 분자량 얼마라고요? 32. 이건데 우리 대기 중에는 몇 대 몇으로 섞여 있어요? 질소하고 산소가 8대 1로 섞여 있죠. 4대 1로 섞여 있으니까 얘가 0.8의 확률로, 얘가 0.2의 확률로 섞여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대략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8.8 정도인가? 내 기억에 의하면 28.8 이런 정도로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평균 분자량으로부터 RMS 스피드를 구해라.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따라서 V는 3, 8.31 줄 켈빈 몰. 그 다음 지금 이 공간이니까 25도라고 합시다. 그쵸? 25도. 그럼 25도니까 298.15 켈빈이라 두고 분자량을 28.8에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0의 마이너스 3승 놓고 킬로그램 퍼 몰로 바꿔야 된다고 했죠? 그냥 넣으면 틀려요. 이걸 루트 취한 값이 얼마가 나온다고요? 이걸 루트를 취한 게 한 300에서
404이 나오면 된다 이런 말이고요. 뭐만 알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400 좀 넘어갈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저 정도가 된다고. 됐죠? 홍 알겠죠? 홍 또 뭐가 이상한데요? 네, 어? 또 그 의미심장한 미소는 무슨 뜻입니까? 제가 원래 어. 자주 씁니다. 아 그래요? 자주 자잖아요 또. 자진 않아요. 우와 거짓말쟁이. 우와 진짜. 우와. 오늘만 잠깐. 정말로요? 그래요. 됐다. 자, 그 다음. 여기 지울게요. 자, 그런데. 2억 년 전. 공기 조성은 질소와 산소의 존재비가 1대1이었답니다. 즉 지금의 조성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이때 뭘 구해보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1 예전 대기 평균 분자량. 자,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습니까? 방금 저기 얘기했던 것처럼 28짜리 32짜리가 섞여 있는데 몇 대 몇? 1대1이라고 했으니까 0.5 0.5 해서 3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음속 비교는 RMS 스피드에 자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느냐 바로 옛날과 지금의 RMS 스피드를 비교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옛날에도 RMS 스피드는 3RT분의 M, 지금도 3RT 나누기 M인데 문제를 읽으면 온도는 뭐라고 됐어요? 온도는 같다고 했죠. 물론 사실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되게 더웠을 때도 있고 추웠을 때도 있고 뭐 그래서 같지는 않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같다고 치고,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요 분자량을 이걸 옛날 걸 쓰느냐 이걸 지금 걸 쓰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착착 약분이 되고 분자량 비로만 지금의 평균 분자량과 과거의 평균 분자량의 비가 되겠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지금 분자량이 얼마냐면 28.8이죠. 옛날 분자량이 얼마예요? 30이니까 이 비를 계산하면 옛날과 지금의 소리 속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이런 타입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옛날 막 공룡 뛰어다니고 막 그럴 때 그 소리의 속도가 어쨌건 지금보다 조금 빨랐다, 지금보다 좀 느렸다? 옛날에는 저 음속이 조금 더 느렸겠구나 라는 걸 저 계산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저 이런 타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뭐 생태학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공룡 뛰어다니고 한 저런 시기에는 확실히 산소가 더 지금보다 저농도예요, 고농도예요? 지금보다 고농도죠. 그러면 산소 농도가 고농도가 될 때 나타나는 희한한 현상이 뭐가 있어요? 재밌는 현상이. 동물 크기가. 네, 바로 동물 크기가 아주 커진다고 했죠. 그 동물 크기가 상당히 커지는 것에 대한 뭐 다양한 이론이 있긴 할 텐데, 뭐 생물학 시간에 뭐라고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 막 그 시기에 잠자리 크기가 막
1m. 잠자리가 1m, 뭐 2m. 예. 그다음에 모기가 30cm 이렇게 이만한 모기. 그럼 30cm짜리 모기한테 물리면 바로 그냥 쭉쭉 바로 이제 바로 가. 야, 근데 그런 세상이 됐겠네요. 그렇죠? 아, 뭐 물론 그때는 사람도 커졌겠다, 그죠? 사람도 동물이니까 그 시기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도 한 3m 이렇게 됐겠네요. 오, 좋아. 나연아, 키 3m 어때요? 나연이 키 3m 어때? 어. 아, 그래. 와, 하여튼 뭐 그런 시기에 비교 얘기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한 5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후딱 갔다 오세요.